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그래서 정리되어 이번에는 그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통신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파 하기 전에 무선 통신 첫 시간에서 이 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장충단 초고 있잖아요. 장충단 초극하고 마이크로파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의 SHF 밀리미터 서밀리파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파 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기가에서 300기가헤르츠. 그래서 앞에 그 한 대역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요 마이크로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장거리 통신은 중간에 중계소를 설치한다. 가시거리 내 통신으로 장애물 없는 거리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많이 있으니까 좀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파장이 짧아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고 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 협대역이 아니고 광대역입니다. 광대역. 그래서 그 마이크로파 통신을 좀 뒤에서 한번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파는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보안성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 잡음의 영향이 적고, 이게 외부 잡음 영향이 적고 전송 지원이 거의 없고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공부할 때 헷갈렸어요. 아니 기상 조건은 외부인데 왜 외부 잡음의 영향이 없냐? 그러니까 기상 조건, 눈이나 비 이런 그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파가 지나갈 때 외부 어떠한 그 외부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리했는데, 자, 마이크로파 주요 특징 이거 꼭 보고 하셔야 돼요. 방향성, 직진성이 강하다. 지연이 거의 없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SNMB가 계산되고 시그널 노이즈, 통신 방송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광대역성이고 가시거리 통신이다. 중간에 장애물 있으면 안 된다.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지 보수 간단하다.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여기 핵심. 기상 환경과 외부 잡음을 구분한다. 해서 기상 조건, 그 눈이나 비나 거기에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외부 잡음, 마이크로파가 쭉 갈 때 외부 잡음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 요게 헷갈렸어요. 요거를 꼭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파 통신은 주파수가 높아서 광대역이고 외부 잡음 영향 거의 안 받고 상대적 영향이 적고 전송 지연이 없고 기상 조건에 따라 전송 품질이 변경된다. 그래서 기상 조건이 핵심입니다. 기상 조건입니다. 기상 조건, 눈, 비 기상 조건. 그 다음에 슈퍼 헤테로다인 중계에서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중간 주파수로 변화. 슈퍼 가서 한번 바꾸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고 장거리 전송하는 거 슈퍼 헤테로다인. 건파 중계, 중계소마다 신호의 복조 재생. 한번 신호 받아서 복제하고 다시 재생한다. 그래서 통과하는 중계 방식,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그리고 참조하시고요. 콰음은 갈수록 더 세지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통신망 구성의 네트워크 용량을 늘려 마이크로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 것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QPSK를 사용하고 기상 조건이 좋을 때는 캄을 올려서 좀 더 세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극초단파, 센티미터파, 밀리미터파에 걸친 300메가에서 300기가헤르츠에서 0.3기가헤르츠에서 300기가헤르츠 대역을 마이크로파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1기가에서 30기가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마이크로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300메가헤르츠에서 300기가헤르츠를 마이크로파라고 보자. 전반적으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마이크로파 통신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마이크로 주파수 범위를 활용해서 고주파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 TV, 휴대전화, 위성통신, 레이더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이렇게 그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광 케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거는 무선 통신 또는 위성 통신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다. 마이크로웨이브 장점은 장거리 전송과 환경을 극복한다.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장거리 전송할 수 있고 우주 공간이나 또는 기후 조건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애물의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건물, 나무, 산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라인 오브 사이트, 탁 트인 공간에서 써야 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다른 전자기술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참조하시고 마이크로파 대역.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파 대역을 이제 1에서 3기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앞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LSCXQK 이렇게 외워요. LSCXQK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에서 배수로 늘어잖아요. 그래서 8에서 12.5 그래서 X맨이 들어가는 게 X맨 12.8 배수로 가다 갑자기 12.5가 되는 거고 12.5에서 18 치고 18에서 26.5 하면은 외울 수 있습니다.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X맨 12.5, 12.5에서 A 18 하고 18에서 26.5 하고 26.5에서 40 치면은 LS, CX, QK 카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P밴드 별도로 외우면 되죠. P는 0.23에서 1기가 그래서 P는 별도로 빼고 LS, CX, QK 카루에서 40기가 대역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중계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슈퍼 헤테로다인 직접 중계, 인터널 프리퀀시에서 건파 중계, 무급전 중계. 그래서 직접 중계는 신호를 받고 증폭하고 변환하고 송신하는 게 직접 중계. 무구접 중계는 그냥 반사판 이용해서 중계하는 거. 슈퍼 헤테로다인하고 건파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슈퍼 헤테로다인은 중간에 슈퍼를 들렸다가 변환해서 간다. 그래서 중간 주파수 변환 방식. IF 건파 방식은 변복주를 거쳐서 송수신을 하는 방식. 그래서 슈퍼는 좀 멀리 있다 장거리 방식, 건파 중계는 근거리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해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저희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진행하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레이더 또는 위성통신에서 카밴드, K밴드, Q밴드, X밴드, LS, CX, QK, 파를 이용하는 거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이다.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특징이 아닌 것은 광대역성, 외부 잡음에 대한 영향이 적다. 외부 잡음, 전송 지연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해서 이건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외부 잡음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꼭 정리하시고요. 3번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지 않은 것은 광대역성, 산악 등 지형 장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지향성이 예민하고 통신 형성이 용이하고 수용 고위동 안테나 할 수 있다. 아래 저희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예, 또 비슷한 문제인데 마이크로웨이브 파 통신의 특징이 틀린 것은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고 여기 보면은 장충단 촉곡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고 광대역성, 직진성, S선이 개선될 수 있다 해서 정답 1번 쉽게 잡으셔야 되고요. 5번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 아닌 것은 환경 그 비나 아까 이게 눈이나 그 이런 그 자연의 영향 받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진행할 때 외부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광대역성 가능한 거고요. 예민한 지향성 고위등 안테나 안정된 전파 SN 개선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이 1번 되는 거죠. 헷갈릴 수 있다 했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기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기후가 외부로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잡음의 영향이 없는 거죠. 외부 잡음의 영향이 없고 기후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거 다시 헷갈리지 않게 꼭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5번도 다시 보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나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죠. 기후. 그래서 이걸 꼭 정리해서 정답을 1번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후가 외부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6번 다음 중 마이크로파 때 인터미디어트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주파수를 변환해 증폭한 후 다시 보내는 거. 중간에 들렸다가 변환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거 슈퍼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에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슈퍼. 7번 마이크로파 통신 중계 방식이 아닌 것은 슈퍼하고 간접, 직접, 건파. 직접은 있는데 간접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은 별도로 없다. 8번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방식 중 중계선마다 신호의 복조, 재생, 변조 한번 들려서 복조, 재생, 정조해서 다시 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파 방식이죠. 건파 방식. 그래서 중계선마다 신호를 복조, 재생, 변조해서 다시 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건파 방식이라고 합니다. 9번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랜덤은 없습니다. 건파, 무구점, 슈퍼는 있는데 랜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10번 다시 한번 보면 밀리미터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전력, 우수한 지향성, 낮은 강우강세의 영향이 크죠. 높은 강우감세거든요. 높은 그래서 강우감세 영향을 받는다. 송수신 장치 수요가 가능하다 해서 이건 정답을 3번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우감세의 영향은 높다. 그러나 외부 영향은 없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